x-2y 마이너스 하는 0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달래요. 이동 x축 n y축 4.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4. 그럼 이 직선이 x절편 y절편 찾아서 절대값끼리 곱하고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잖아. 네. x절편 찾으면 어떻게 돼? y에다 0 대입해 주시면 플러스 8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x는 n 마이너스 4 x절편 n 마이너스 4죠. y절편 x에다 0 넣죠? x에다 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m 옮기면 n 플러스 3 2분의 n 플러스 4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6 안 남지. 오! 10분도 안 쓰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근데 n 값이 4보다 큰 값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절대값 할 필요가 없네요. 양수해. 그냥 곱하고 2분의 1 하면 넓이 n-4랑 2분의 n 플러스 6이랑 2분의 1 하면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0이라고 할게요. 분수 귀찮으니까 2를 한 번 더 곱할까요? n-4 n 플러스 12가 64 n 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48 이런 마이너스 112 얼마나 돼요? 곱하기 16은 안 돼요. 식이 안 돼요. 7하면 7하고 15 되나요? 7하고 15가 아니고 안 되네. 7하고 16이니까 안 되네. 계산이 틀렸나?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떨어져? 이거 그네고시 쓰면 마이너스 4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6에다 더하니까 128 32 4 2 8루트 이렇게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답이 뭐야? 10이야? 어디서 잘못했어? 12더 말고 y절편 0 넣으면 마이너스 2 뭐 틀렸나? n 플러스 4 부호가 틀린 것 같은데 부호가 틀렸네. 이렇게 돼야 되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네. 으아 어쩐지 이들을 이렇게 시켜줄 리 없지. 여러분 m이 4보다 커지면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죠. 여기다 절대값 해서 곱했어야 넓이네요. 부호가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절대값 있으면 얘가 32다는데 음수 확정이라서 마이너스 빼고요. 여기서 곱할까요? n-4에 2분의 n-1을 했더니 30이다. 2 곱해주시면 n-4 제곱인데 지워졌는데 n-4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4보다 큰 값은 10이 나옵니다. 또 몇 번? 10번. 포물선을 a,-a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하면 꼭지점이 1,4분면 위에 있게 된대요. 여러분 꼭지점만 보면 되는 거네요. 원래 꼭지점은 어디예요? 원래 꼭지점, 현재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됐네? 맞죠? 얘를 a, 마이너스 a 대칭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일단 1,4분면으로 넘어갔대. 연필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 어떻게 돼요? 여러분 a, 마이너스 a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a, 마이너스 a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인 점이 여기 있는데 a,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그 점까지 연결해서 한 번 더 가면 1,4분면에 있게 만들어주세요 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찾는 거라고 했어요? 옮겨질 위치에 점 좌표를 x, y라고 주면 우리는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상황이죠. 1,4분면이니까 둘의 중점이 a, 마이너스 a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눠 a는 2분의 x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a는 2분의 y 마이너스 15인데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0보다 작아져야 된대요. 가 아니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범위를 찾는 거죠. 얘 범위 찾는 거죠. 찾으면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면 3 빼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고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하나씩 찾아야 되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2분의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아래서 y가 0보다 컸으니까 y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가 되고요. 2분의 y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다가 될 건데 얘는 마이너스 a 값이니까 얘를 a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a인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15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또? 20번이요. 아니 11번이요. 11번.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x축 이동하고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중심을 각각 C랑 C'라고 하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이다. 와우. 그때 C'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게 여러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점 C랑 C'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x축이 수직 이등분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두 점이 x축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x축 대칭이 된 건데 처음 원 또 모르는 거야. 해볼게요. 얘 문자 다른 거 없죠. a, b라고 두면 순서대로 합시다. 이 중심의 좌표를 처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가요. 얘를 어떻게 해요?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요.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갔고요. 얘가 C 다시. 근데 얘랑 얘가 이 두 점이란 얘기죠. 그럼 얘들의 x축 대칭이라고요. 그럼 관계식이 두 개 나오죠. a랑 마이너스 b 플러스 5랑 똑같아야 돼요. y좌표끼리는 부호가 반대니까 얘 부호 바꾸면 b랑 똑같아야 돼요. 둘이 연립하는 거죠. a는 2분의 3이고 b는 2분의 7인가요? 그래 놓고 원의 방정식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얘가 나왔죠? 얘가 2분의 3, 2분의 7이면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일 거예요. 중심 좌표가. 근데 애초에 처음 원이 y축에 접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반지름 길이가 x좌표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반지름도 2분의 3인 거죠. 우리가 찾는 애는 중심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제곱해서 4분의 6. 또 20번? 네. 뭐야 이거?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거 20번밖에 없는데 20번을 모르네. 어떻게 그려? 문제도 길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어요. x좌표가 3인 원 위의 점을 A1, x좌표가 7인 원 위의 점을 A2,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점 중에 마이너스 10,0인 점이 B. 그래서 A1, B 연결, A2, B 연결, 각각 수직인 애들 다시 원하고 만나는 점을 C1, C2. 그때 C1, C2 Y좌표랑 X좌표
각각 A랑 B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어디가 문제죠 이거?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만 읽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안 풀었지 그냥 왠지 문제 보고 안 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봐 풀이가 써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씨. 문제를 읽고 아 어려운 문제네 안 풀어야지 이거지 지금 아니 풀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림 그리기가 더 힘들겠네 뭐래요? A1이 X좌표가 3이 Y좌표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죠? 얼마예요? 굳이 찾자면 루트 91일 거고 그 다음 7인가? 네. A2는 7, 루트 51이겠죠? 인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가 B래 여기가 B 마이너스 10,0 그럼 하고 싶은 건 A1에서부터 B까지 현을 연결하고요 어떻게 되는 거? 90도가 되는 거 그쵸? 수직인 거 여기서 수직인 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C1 이렇게 둘 거고요 A2부터 B까지 선을 연결해놓고 얘도 90도가 되는 점 찾아서 여기 C2 이렇게 넣었다 C1의 Y좌표 C2의 X좌표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 거죠? 답은 142죠? 답은 142잖아. 왜? 높지도 않은 건데. 여러분, 원에서 두 현이 90도를 이루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뭐야? 빗변이 반드시 지름이 돼야 되죠? 아씨 완벽할 뻔했네. 이렇게 완벽하죠. 지름이라고 지름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점을 중심으로 대칭한 게 C1이야. 이해돼요? 지금 원점이니까 얘를 원점 대칭한 게 C1이라고요. C1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에요. 그럼 이제 C2 좌표도 이거 이렇게 C2니까 얘 대칭이라고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이라고요.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142잖아요. 푸는 시간보다 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러면 책에는 이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안 풀고 이걸 안 풀어본다고? 142요? 140이 아니야? 91 더하기 51? B랑 A X좌표. 아 뭐가 달라? 다 다른 거 있어? 아니 그래도 풀었어. X좌표랑 Y좌표? 예, 여러분 얘가 X좌표인가요? C1이 Y좌표고 C1이 Y좌표 제곱하면 91이고요 얘 49네요? 더 140? 140? 집중하고 있는데 시험 해본 거야 한 명 빼고 다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지? 지금 다 그대로 적었겠지? 13번? 맞아 13번
14. 아이씨. 나도 한번 보여줘. 네? 나도 한번 보여줘. 왜? 그렇다며 보여줘. 너 오늘 집에 일찍 보내줄게. 고민한다. 원래 일찍 갈 겁니다. 원래 일찍 갈 거야. 원래 일찍 갈 거야. 신기하네. 어떻게 일찍 해. 자, 푼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꼭지점 3개를 다시 찍자. 얘를 얼마 이동했지? x축으로 2a, y축으로 2b. 그래서 여기다가 2a 더하고 2b, 여기다 2a, 2b 더하고 여기다 2a, 2b 더해서 옮겼겠죠? 그래놓고 뭐예요? 그 세 점 가지고 무게중심을 찾겠죠? x 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면 얘 이동 해서 하나 둘 셋 찾고 하나 둘 셋으로 무게중심 찾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여기서 무게중심을 찾아. 그냥 먼저 찾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동을.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문제는 얘가 지금 써놨잖아. 무게중심 좌표, 무게중심 G라고 하면 G 좌표가 어떻게 돼요? 3분의 a 플러스 6, 3분의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이동하라고요. 그래서 G'을 찾으면 X축으로 2A만큼 Y축으로 2B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7A 플러스 6이 될 거고 3분의 7B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C점의 좌표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 얘네들이 똑같다 하면 A, B 값이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에서 B는 1 맞나? 또 15번. 아, 15번 같은 건 괜찮지. 아, 해석 문제구나. 아, 이거 해야지.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해야지. 역시 좋은 질문이었다. 오늘의 워스트 질문 20번. 베스트 질문은 15번.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주어진 삼각형이에요. 너무 크게 그리나? 여러분 지금 도형이 요 선분이 아니고요. 여기 삼각형이에요. 그때 지금 식을 바꿨어. f에 마이너스 y x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옮겨졌겠죠, 모양이. 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서 옮겨졌을 거예요. 그러면 걔도 어차피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럼 그 직각삼각형에 찍혀 있는 점 중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인 애를 찾아주세요거든요. 그럼 지금 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처럼 말로 풀어서 얼마만큼 이동하세요를 알려준 게 아니고 식만 띡 던져놓은 거니까 너네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일단 하나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죠. 평행 이동만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평행 이동 있어요? 식을 이렇게 바꾸면 평행 이동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평행 이동 있죠? 없다고 할 사람? 없죠? 없다고 할 사람 나가. 평행 이동 있는데요? 그럼 그 평행 이동이 1번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다. 2번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다.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다른 방향인 사람? 나머지는 뭐야? 이걸로 볼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곤란한데? 그럼 곤란해지는데?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은 없어. 지금 이 질문에 답은 없어. 1번처럼 봐도 되고 2번처럼 봐도 돼. 나는 1번처럼 볼 거거든? 그럼 너네도 나랑 따라가야 이게 뭔가 얘기가 될 건데 근데 봤을 때 나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생각을 나랑 다르게 해야 돼. 이제부터 풀 때 그럼 내가 바꿔야 되잖아. 그럼 문제인데? 안돼. 너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너네가 나한테 맞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 x 플러스 3이 쓰여져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된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다고?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y축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y축 평행 이동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왜 y축 방향 평행 이동이에요? 아니 상관이 없다니까. 답은 없어.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 생각만 맞으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자리가 누구 자리니까? y 자리잖아요. 원래 y 자리잖아요. 문자 y에 대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y 플러스 3이었는데 y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야? x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순서의 차이라고요. 자 보세요. x축 평행 이동이라고 이해하실 분들은 어떤 순서로 얘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냐면 fx, y는 0이라는 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뭐 해요? 대칭 이동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애가 있죠? y는 x 일단 있어요. 왜냐면 x 자리랑 y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쵸? y는 x 대칭 이동 있고 그리고 원점? 부호가 하나만 바뀌었잖아요. 누구만 바뀌었어? X. 그러니까 이러면 나랑 이제 다른 거. 자, 보세요. 보세요. 나는 문자 y에 마이너스 y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y 부호가 바뀌었다고 볼 건데 원래 이 자리가 x 자리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는데요라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큰일. 틀린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보세요. 이 자리가 아니 뭐부터 해야 돼? 할 얘기가 많아졌는데.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던가 이게 나은데. 나랑 반대로 생각이 구조가 반대.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얘가 그냥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럼 달라지는데 해석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나처럼 생각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일단 볼게요 여러분. 얘를 볼 때 그러면 앞에 애가 일단 부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볼 거면요 여러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야? x의 부호를 바꾸는 게 뭐야? Y축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 한번 한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야? 아니 그 Y는 X 대칭. y는 x 대칭할 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쓰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평행. 평행이동 할 거거든요. 평행이동 할 건데 x가 써있던 자리를 x 플러스 3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x축 방향 마이너스 3 평행이동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뭐부터 해? y는 x 대칭부터 해. y는 x 대칭부터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y의 부호를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무슨 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y 부호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서의 차이입니다. 순서 차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평행이동이 일어났다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평행이동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봤는데 얘가 x랑 3이 붙어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있구나 라고 해석할 사람들은 평행이동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칭이동이 먼저야. 근데 쌤 이거 원래 y자리인데 플러스 3이면 y축 평행이동이잖아요 라고 볼 사람들은 평행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행이동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얘를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x랑 y를 먼저 바꿀 거냐 아니면 부호를 먼저 바꿀 거냐에 따라서 대칭이동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 추천하는 방법은 2번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원이었어. 이런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이 모양이 됐대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요? 앞자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네 이 식을 보면 이거 평행이동이 x축 평행이동이야 y축 평행이동이야? 이 식을 보면 너네 x축 평행이동이야 y축 평행이동이야? 뭐라고 할 거냐고. x축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그럼 이렇게 쓸 때랑 이렇게 쓸 때랑 맞추려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해결한 후에 평행 이동을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항상 대칭 이동 해결하고 평행 이동으로 갈 거예요. 알았지?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몰라 나는 그렇게 갈 건데 그 흐름에 맞으려면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를 그림을 y는 x 대칭하세요. 이거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 y는 x 대칭하는 거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림 자체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접어야 되거든요.
접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세 점만 이동하시면 돼요. 0,1을 y는 x 대칭하면 어디로 가요? 1,0로 가겠죠? 바꾸는 거니까 0,0은 그대로 0,0이고요 2,0은 0,2로 가겠죠? 일단 한번 바꾸면 요거예요. 얘가 이거예요. 빨간색.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기로 했죠?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접는 거니까 이건 뭐 따로 안 봐도 되죠? 이렇게 가면 되죠? 얘가 y축 대칭한 x축 대칭한 애예요. 마지막으로 뭐 할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칸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인 순간이 언제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제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얼마야? 여기가 0, 마이너스 2였는데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세요. 그럼 3, 2니까 9 더하기 4에서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식이 써져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순서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순서. 또 있나요? 19번이요. 꺾은 선. 꺾은 선 어떻게 하라고요? 꺾은 선. 꺾은 선은 꺾인 부분 축 기준으로 선대칭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점을 찍는 거였거든요.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 y는 x, a는 2,3 y는 x 그려놓고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점 있죠? 이렇게 한 번 만나고 이렇게 한 번 만나서 최대한 거리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극단적으로 그리세요. 정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최단 거리가 나올 것 같은 분점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최단 거리가 나올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최단 거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만나는 점이 C하고 D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꺾였으니까 얘를 대칭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두고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C부터 B까지 길이랑 B'부터 C까지 길이가 얘네 둘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덧셈 할 때 이거 대신에 이거 더할 거라고. 그쵸? 그럼 여러분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게 최단 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C의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 원래는 어디 나왔어야 된다 이게? 반듯하게 연결된 부분에 나왔어야 된다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어떻게 돼요? 점 A를 y는 x 대칭해서 옮기는 거죠. 그럼 A' 지점이 3,2로 가요. 그럼 D까지 요 길이가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더해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라니까요. 그럼 누가 이렇게 꺾여서 가면 최단거리가 나온다고 하겠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만나게 되는 요 점 두 개가 C랑 D인 거라고. 실제로 최단거리가 나오게 하는 두 점. 우리가 하는 건 어차피 이 길이 구하는 거죠. 최단거리, 최소값.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부터 3,2까지가 6, 3이니까 3루트 5겠네요. 네? 네? 있구나. 저기. 갑자기.
봐봐. 됐죠? 넘어갈게. 아, 예제 문제 풀어야 되나요, 우리? 네. 안 하고 갔어, 어제? 네. 대표 예제. 집합, 이쪽에. 208쪽.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기억 A에 24 들어있냐고요? 원소로 들어있냐는 얘기죠. 있죠? 네. 니은 35가 B에 들어있나요? 없죠? 나는 없어. 왜? B는 뭐예요? 짝수. 50 이하의 짝수 모아놓은 거죠? 그 35는 없죠? 디귿 C에 10이 들어있나요? 없죠? 네. 10초가니까. 리을 6이 들어있나요? 없죠? 네. 왜? 부등식에 6 대입하면 성립하지? 네. 않잖아요. 성립하는 애들만 넣어야지. 왜? 옳은 거 기억이고. 2번 A,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요. A는 뭐 하면 되고 x by x는 24의 양의 약수, B는 x by x는 50 이하의 뭐 짝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 대표 예제입니다. 얘는 한번 하고 갑시다. 이번에 집합 A가 원소로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합 B하고 C를 정의하고 싶은데 조건대시법으로 나타냈어요. 1번 집합 B는 바 왼쪽에 원소의 모양이 A 곱하기 B의 형태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A, B 곱한애를 원소로 쓰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제 A랑 B에 대한 조건을 바 오른쪽에 표현해 주셔야 돼요. 표현되어 있는 게 A랑 B가 모두 집합 A의 원소인 애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산되어서 계산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곱하기 연산이고요. A의 원소 다 써주시고 곱하시면 돼요. 곱하면 1, 0,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1이죠. 여기 계산된 결과들이 전부 다 원소야. 그럼 9개를 다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써있으면 누구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한 번씩만 써야죠. 중복되는 애들은 한 번씩 적는 거예요. 2번 C는 어떻게 돼요? 조건이 둘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래요. A, B의 형태로 원소를 표현하래요. 마찬가지로 A도 B도 집합 A의 원소로 있다.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이거 순서쌍 다 만들면 돼요? 다 써야 되나? 문제가? 원소 그러네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이고요. 1,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0, 0, 0, 1, 0. 마지막 마이너스 1, 1, 0, 1, 1까지 총 9개의 원소가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순서상. 어, 2-4번 연산자 문제 하나 하고 갈까요? 네. 설명부터 안 했구나. 설명 아직 안 했어. 거기 설명해야 돼. 설명을 다 안 했는데.
우리 앞에 보면 안 하, 207도 안 하는 게 있어. 집합의 분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한집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 세상에 불가능해요. 공집합은 뭐예요, 여러분? 공자가 공짜거든요. 비어있다. 집합인데 비어있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입니다. 0개인 집합.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다정중학생 중 고등학생의 모임 이렇게 하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기호 쓰고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원소를 아무것도 안 쓰면 공집합이에요. 또는 기호로 읽을 때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여러분,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잖아요. 원소의 개수를 셌잖아요.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요. 셌으니까. 원소를 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소를 셀 수 있는 이 유한집합에 대하여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기호로 표현하면 요렇게 써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집합을 넣어주시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집합 A가 여기 있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죠? 그럼 얘가 3이에요. 집합 C 있죠? C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원소의 개수가 9개였으니까 9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집합이니까. 그럼 이거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죠? 공집합 원소의 개수 0개. 여러분,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죠?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공집합이라는 원소 1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이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볼 수 있죠. 대페이지 3번 나왔네. 기억 맞아요 틀려요? 얘죠 얘. 공집합의 연소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개입니다. 맞죠? 네. 니은 어떻게 돼? 니은 니은 앞에 얼마예요? 3이고요. 뒤에는 2예요. 3 빼기 2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1이라고 쓰셔야죠. 상수 연산하라는 숫자 연산하라는 얘기예요. 3 빼기 2니까 1 나와야 됩니다. 니은 틀렸어요. 디귿 어떻게 돼? 디귿 좌변 얼마예요? 1. 1이고 우변 1. 1이죠? 같아야 돼요. 디귿 틀렸어요. 리을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이래. 1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0개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미음 x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인데 범위가 복소수 범위예요. 몇 개야? 2개.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3) 4번 해보세요. 다 했죠? 다 했네? 됐죠? 다 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은요 여러분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뭘 쓴다고요? 원소와 집합이 있으면 삼지창 포크 써요. 그럼 얘는 항상 집합적으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원소 집합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두 개짜리 써요. 두 개짜리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포함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면, 그러면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B라는 집합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그럼 A는 뭐예요? 집합 A는 원소가? 1, 2, 3, 1, 2, 3, 6이죠? B는 뭐예요? 1부터 6까지. 1, 2, 3, 4, 5, 6이죠? 그럼 B가 A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A는 1, 2, 3, 6, B는 1, 2, 3, 4, 5, 6. 그럼 B가 A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의 성질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부분집합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A는 짝수집합이고요. B는 이렇게 하면 얘는 뭐냐면 EX 원소로 EX 써야 X는 자연수래요. 그럼 A랑 B는 결국 둘 다 짝수죠. 둘이 같은 집합이네요. 그럼 여러분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죠.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반대로 B는 A의 부분집합이죠. 무슨 얘기냐면 두 집합이 완전히 같다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의 첫 번째는 모든 집합들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에요. 둘이 같은 집합이니까. 그쵸? 또 하나 공집합 있잖아요.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있죠? 얘는 어떤 집합이랑 붙어도 항상 부분집합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공집합은요, 여러분 공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같은 집합은 부분집합이 포함되고요.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봐도 맞는 말, 이렇게 봐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단론법. 3단론법이요. 3단론법.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B는 C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결론이 뭐야?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당연해지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 있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서로 같은 집합과 진 부분 집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집합이 완전히 같은 집합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에서 예를 들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떠올라야겠죠? 근데 이거에 플러스 이것도 같이 떠올라야 돼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둘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까지 따져주셔야 돼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런 경우도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얘처럼 B 집합 B의 원소 중에 A가 아닌 원소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를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다시 자, 여러분 A가 원소가 1, 2, 3이에요. 얘의 부분 집합을 다 찾아볼게요. A의 부분 집합을 다 찾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애가 누가 있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있고요.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 1, 집합 2, 집합 3이 있죠. 원소가 두 개 있는 1, 2, 2, 3, 1, 3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소 3개짜리 누가 있다고요? 1, 2, 3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누가 반드시 포함되냐면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가 반드시 포함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얘만 제외한 나머지 있죠. 얘네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랑 연결해서 다음에 나오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같이 갈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죠? 원소가 3개짜리인 집합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부분 집합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둘 중 하나예요. 부분 집합들 중에는 1을 가지고 있는 애들과 1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부분 집합은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만 사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돼요. 2라는 원소를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3이라는 원소를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 2, 3이 있으면 1을 쓸 거냐 말 거냐 2를 쓸 거냐 말 거냐 3을 쓸 거냐 말 거냐 할 거라고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8가지. 8가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동시에 일어나서 다 곱하죠. 8가지예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면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계속 하겠죠?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결정해요. 그러면 A가 P래요. 원소의 개수가 P개야.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A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나와요? 쓸 거냐 말 거냐를 P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2의 P제곱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A의 진부분 집합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1만 빼면 되죠.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하나만 빼면 되니까 1만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이거 A로 봤을 때 부분집합 중에 1을 포함하는 거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1을 포함하는 거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을 쓸 건지 말 건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1은 무조건 쓸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있고 2는 안 쓸 거래. 2는 없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쓰고 무조건 안 쓰고니까 선택권이 한 개, 한 개,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기념 설명은 끝났고요.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표예제 4번 4-1번을 볼게요. 4-1번 보세요. 4-1번. 여러분 4-1번이에요. 집합 S가 있잖아요. 집합 S는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4개죠. 여러분 지금 집합 S를 표현했을 때 가장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집합 기호는 집합 S를 표현하는 집합 기호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원소죠. 원소가 파이 하나 있고요. 0이 하나 있고요. 집합 1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고요. 집합 1, 2라는 집합 자체가 원소로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기에서 1번 파이 3지창 S거든요. 그럼 여기가 3지창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원소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S의 원소 중에 파이가 있냐고요? 네. 있죠. 2번 집합 0 이 3지창 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3지창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원소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소 중에 집합 0이 있습니까? 없죠?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집합 1이 2지창 S 써있죠? 여러분 2개짜리예요. 그럼 얘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집합 대 집합으로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집합 대 집합 얘가 S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S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1밖에 없잖아요. S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4번 집합 1, 2, 3지창 S예요. 여기 3지창 썼다는 얘기는 얘를 원소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 그대로가 S의 원소로 있냐는 뜻이니까 있죠? 맞는 말이네요. 5번 집합 0, 2, 2지창 S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집합 대 집합 포함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얘를 집합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몇 개야? 2개죠? 0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럼 0도 S에 들어있어야 되고 2도 S에 들어있어야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0은 있는데 2가 없죠? 그러니까 탈락. 얘는 안 돼.
그래서 옳은 것 고르면 1번, 4번 두 개 골라야겠죠. 다시 3번 할까요?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5번? 부분집합이 되려면 미수 A를 찾아야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B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A제곱 마이너스 1과 2 두 개예요. 그럼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A제곱 마이너스 1도 없고 2도 없으니까 이 중에 같아지는 애가 반드시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1하고 똑같아지거나 0이랑 똑같아지거나 A제곱 마이너스 7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이죠. 얘는 A제곱 빼기 1이고 A제곱 빼기 7인데 같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빼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 얘네 둘이 똑같다면 2하고 0이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둘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7은 2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거나 얘가 만약에 0이랑 똑같다면 2는 A 플러스 1이랑 똑같던지 A제곱 마이너스 7이랑 똑같아도 되죠. 이 경우는 둘로 나뉘어요. A 플러스 1이 2던지 A제곱 마이너스 7이 2던지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두 번째는 뭐가 두 번째? 두 번째란 이게 두 번째죠. 다 쳐놨네. 뭐야? 여러분 첫 번째 이거 얘네들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인 거니까 A 값이 2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럼 A가 만약에 2면 여기다 2 넣으면 2가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다 2를 넣으면 2 나와요. 안 나오죠. 뭔 소리야? 이것만 보면 됐었죠. 이거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아지면 얘가 2랑 똑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죠. 그 다음에 얘가 0인 경우 어떻게 돼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있네요. A가 1인 경우. 그럼 A가 1일 때 되고요. 여기다 넣어서 2 만족하는 경우 없죠? 되는 건 A가 1인 경우 하나밖에 없네요. (5-4번) 해볼까요? 5-4번. 그리고 5-4번처럼 조건제시법인데 범위로 나오죠. 부등식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등식 표현으로 나오는 집합들의 포함관계를 확인하기 편한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걸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돼요? 포함관계 확인. 수직선 그려놓고 포함관계 확인하시면 되죠. 수직선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K가 2, 3, 4 나오죠. 2, 3, 6번 유형은요, 여러분.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인데 이게 더 쉬운 조건이니까 6-4번을 바로 볼게요. 6-4번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됐대요. 이렇게 되려면 뭐밖에 없냐면 두 집합이 서로 똑같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건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케이스다. 그래서 지금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의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주어진 이 2차식인 마이너스 5를 경계로 가지려면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이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5가 나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여기 b보다는 작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0을 만족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b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 전개했을 때 a 값은 3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랑 b를 곱하는 문제니까 곱해서 6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시간이 없네. 여기까지. 숙제는 끝까지. 끝까지 가. 236. 236. 거의 안 했다. 어? 이거 봐. 예제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혼자 막 하던데? 너 나 문제 풀 때 혼자서 막 풀잖아. 그건 쉬운 파트. 그거 똑같은 건데 왜 내가 안 풀어주면 너 혼자 다 풀잖아.